네, 그러면 배터리를 위한 재료 분석 첫 번째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XRD 분석을 다루겠습니다. XRD 분석은 이제 저희가 소재를 합성하게 되면은 무조건, 특히 세라믹 소재를 합성한다면 무조건 찍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는 매일매일 XRD를 찍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상으로 소재를 합성하고 열 처리해가지고 나오면은 파우더 다시 이제 분쇄해가지고 곱게 갈은 다음에 이제 XRD 실로 가가지고 밤마다 거의 XRD를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XRD가 가장 기초가 돼요. 왜 그럴까요? XRD가 주는 정보의 가장 핵심은 벌크 크리스탈 인포메이션, 즉 그 소재의 결정 정보를 총체적인 그 소재 전체의 결정 정보를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크리스탈 인포메이션이 어떤 정보를 주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결정학을 이제 수강하셨으면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결정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7 크리스탈 시스템, 14 브라바이스 렉티스, 32 포인트 그룹, 230 스페이스 그룹입니다. 네, 다행히도 자연계에는 7가지의 결정 시스템만이 존재합니다. 왜죠? 3차원이니까요. 3차원은 A축, B축, C축, X, Y, Z축, A, B, C와 그 사이의 각도, 알파, 베타, 감마로만 이루어지죠. 그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결정 시스템은 7가지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큐빅은 뭐죠? A, B, C가 같고 알파, 베타, 감마 또 같은 정육면체죠. 그리고 테트라고날, 직육면체가 되겠죠. 직육면체인데 바닥은 정사각형이고 이렇게 C의 값만 다른. 그리고 올소롬빅, 아예 직육면체 A, B, C가 다 다른데 각도가 90도인 거. 그러면 A, B, C가 다 다른데 각도가 하나는 90도가 아닌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건 모노클리닉. 그리고 A, B, C가 다르고 알파, 베타, 감마도 각도가 다 다르다. 그러면 트라이클리닉. 그리고 특별하게 자연계에서 많이 보이는 벌집 모양, 헥사고날 구조를 따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아래에는 이런 AA가 120도의 각도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구조고 C축이 긴 헥사고날도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롬보헤드랄이라고 그 A가 큐빅처럼 다 길이는 같은데 각도가 달라요. 다른데 또 각도가 알파로 다른 90도는 아닌 각도로 이루어진 것을 롬보헤드랄이라고 합니다. 찌그러진 큐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이런 결정 시스템에서 원자가 배치되는 방법들이 그 각 큐빅마다 이렇게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딱 그 점에 꼭지점에만 배치될 수가 있고, 그리고 베이스 센터드, 즉 이 그 C축의 AB 플레인의 중심에만 점이 찍히는 이러한 베이스 센터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BCC, 바디 큐 센터드, 가운데 이제 원 엘리멘트가 하나 더 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 페이스 센터드라고 해서 면에 원자가 다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4개 외에는 이제 배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4개에도 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있는 것들이 더 작은 셀로 환원이 됩니다. 왜 그렇죠? 이 큐빅에 여기 점이 이렇게 있는 이런 베이스 센터드 큐빅이 왜 없냐? 이 베이스 센터드 큐빅은 이렇게 더 작은 테트라고날로 바뀌기 때문이죠. 이렇게 테트라고날이 생길 수 있죠. 고려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중첩이 돼 사라져요. 그래서 14 브라바이스 렉티스만 남게 됩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 그룹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포인트 그룹이라는 개념은 이게 대칭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 2, 4, 3, 6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회전을 시켰을 때 언제 대칭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면은 2폴드, 4면 4폴드인데 큐빅 같은 경우가 4폴드가 되겠죠. 얘를 이제 큐빅을 C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은 90도로만 회전시켜도 다시 또 큐빅이 되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360도를 4번 나는 90도마다 이제 회전돼서 다 같은 대칭이 있다라고 해서 4폴드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헥사고날은 6폴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테트라고날 같은 경우 4폴드가 되겠죠. 그 올소롬비 같은 경우는 그러는 폴드가 없으니까 아예 1이겠죠. 180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가 슉 180도 돌면 되니까 2폴드가 될 수 있겠네요. 대칭이라고 하고 이렇게 1, 2, 4, 6, 3, 또 3도 있죠. 트라이고날.
트라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트라이고널랑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살짝 다른데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아까 회전 대칭 했으니까 이번에는 거울 대칭이 있어요. 미러라는 개념인데, 당연히 큐빅은 이렇게 거울을 하면은 요거와 요거가 대칭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도 거울이 있고 여기도 거울이 있고 또 이쪽도 거울이 있어요. 대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M 대칭, 대칭, 여기 바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점 찍고 요 점이 요 점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서 대칭이 되는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튼 그런 다양한 대칭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대칭을 했을 때도 이게 총 가지수가 중복되는 걸 빼면 32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2포인트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스페이스 그룹은 뭘까요? 그룹은 이제 포인트 그룹이랑 이 14개의 브라베스 액티스랑 경우의 수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 공간에 이제 어떻게 격자들이 배열되는지 나타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포인트 그룹은 표현을 못하는 이제 글라이딩이나 또는 스크류 같은 것도 포함이 돼서 이제 그 모든 이제 대칭 가능성을 이제 그 격자가 변화하는 가능성을 다 포함해서 나타내는 게 스페이스 그룹이에요. 그것도 23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결정은 230가지 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결정학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결정학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230가지만 저희가 알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모든 결정을 다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델이죠. 그럼 XRD를 어떻게 결정을 알 수 있느냐? 그럼 저희가 이제 XRD를 분석할 때 가장 유명하게 쓰는 게 JCPDS 카드예요. 이거는 XRD 각 결정마다 XRD를 째면은 저희가 이제 몸에다 엑스레이를 째면은 저희 몸이 투과가 되면서 뼈가 나오잖아요. 그 결정에 그 230가지의 스페이스 그룹의 결정에 XRD를 째면은 각 스페이스 그룹마다 독특한 XRD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각도에 따라서 XRD를 플롯을 하면은 인텐시티의 픽 위치랑 이 픽의 그 인텐시티 차이 같은 게 그 스페이스 그룹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JPDS 카드를 딱 놓고 이걸 이렇게 보고 이거의 픽 위치랑 이거의 픽 인텐시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무슨 결정이다가 딱 나오는,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해놓은 게 JCPDS 카드예요. 그걸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보면 큐빅이다. 아까 말한 브라베스 액티브 스페이스 센터드다. 그 스페이스 그룹이다. 그거에 대한 M대칭, 3대칭, M대칭, 그리고 얘는 스페이스 센터드다. 그리고 ABC 알파벳 감마, 얘는 큐빅이니까 5.64 옴스트롱, 요 A만 주면은 PC는 자동으로 정해지고 얘도 90도, 90도, 90도겠죠.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NaCl이라는 성분에 얘는 이러한 결정 구조를 갖는다 라고 이미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럴 때 XRD 패턴은 이렇게 나온다. 반대로 내가 NaCl을 찍었는데 XRD 패턴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얘는 역시 이러한 FM3M이라는 스페이스 그룹을 갖고 큐빅이라는 결정 구조를 갖는 NaCl이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카드를 쓸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퀄리티 마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타가 베스트예요. 얘는 써도 돼요. I, 저는 잘 안 쓰는데 여기까지도 스타가 없다. 내가 하는 게 진짜 좀 독특한 화합물이어서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서 없다. 그럼 I까지는 써도 돼요. C, 얘는 이제 이론적으로만 나온 값이에요. calculate 된. 그러니까 ABC 알파벳 감마를 알고 그 격자 구조를 알면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 값이에요. O, 푸어요. 쓰지 마세요. R, 리펠트 된 값이에요. 얘는 리페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맞는 값이다. 측정값과 그 측정값을 리페트 했을 때의 값이 어느 정도 맞다라는 걸 표기해 주는 거죠. 요약하면은 베스트를 최대한 쓰시려고 노력하시고 없으면 I 정도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같은 JCPDS고 같은 NaCl인데도 막 어떤 거는 막 픽이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일자로 인텐시티의 차이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걔는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꼭 스타를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XRD로 알 수 있는 정보 두 번째, 바로 결정면입니다. 저희가 결정 구조를 이제 XRD 패턴을 보고 JCPDS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나가서 저희가 XRD 픽 각각을 보면은 결정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면에 대해서도 결정하게 대해서 약간 좀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정면이란 거는 보시면은 결정이 있으면은 그 결정의 면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정보를 표시할까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밀러라는 분이 굉장히 손쉽게 표기했어요. 여기가 결정면이 예를 들어 x, y, z랑 교차점이 있으면 그 점으로 결정면을 표기를 하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면은 x축과 이제 딱 거리가 1인 유니셀인 지점에서 만나고 여기도 1인 지점에서 만나니까 1, 1 그리고 여기는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0으로 표시를 하자.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인터셉트가 1, 1 무한대니까 얘 역수로 해서 무한대분의 0이니까 1, 1, 0으로 표기하자. 1, 1 무한대로 표기할 수는 없잖아요. 1, 1, 0으로 표기하자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면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제 여기만 접하고 이면 같은 경우는 여기만 접하니까 1 무한대니까 100면이 되겠죠. 이렇게 면이 100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큐빅에서의 가운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2분의 1 지점이잖아요. 그럼 2분의 1 무한대니까 역수를 취하면은 200이 되겠죠. 여기 2입니다. 200이 되는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면과는 또 차별화돼서 얘는 200면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럼 여기 큐빅에서 더 작아지는 면, 여기는 2분의 1 지점이고 여기는 1인데 여기는 4분의 3이다. 그러면은 2분의 1, 4분의 3 해가지고 걔의 역수를 취한 다음에 분수를 없애야 되니까 3을 다 곱해서 정수배를 만들어주면 이런 면은 634면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001면, 즉 얘는 이제 001면이죠. 001면은 계속 반복이 되겠죠. 결정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결정이니까. 결정이라는 거는 이제 유니셀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물질 안에서. 001이 여기 듣고 여기 듣고 여기 듣고 해서 반복된다. 그러니까 11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리고 11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복이 된다. 자, 이렇게 수식적으로 역수로 표기를 하면은 좋은 점이 그 수학 모델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면에 대한 성분을 구할 때 그 면의 직각인 벡터로 표시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특히 큐빅 같은 경우는 그 요 방향이 110이죠. 여기로 갈 테니까 110 방향인데 그 110 방향이 이 면인 110면의 벡터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학적인 모델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과 분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다양한 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괄호를 쓰고 이 방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모양의 괄호를 쓰게 되는데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는 이 특정 방향과 같은 모든 방향. 예를 들어 큐빅 같은 경우는 100이든 010이든 001이든 아까 다 대칭이 된다고 했죠. 같은 방향을 갖는 패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있는 100은 100면과 이퀴벌런트한 패밀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면 사이의 거리를 저희가 아까 수학적 모델을 쓰면은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요 면이 있는데 001면이 있는데 그 면과 그 111면이 있으면은 이 면과 이 면에 이루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거에 대한 과 이렇게 다 직각이 되는 거에 대한 그 사이의 각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각도도 저희가 수학적인 모델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면간 거리에 대한 계산식과 면간 각도에 대한 계산식이 그 레틱스 컨스턴트를 알면은 100이다. 100일 때는 당연히 100이니까 A 가지고 D가 되겠죠. 근데 뭐 111이다. 그럼 뭐 전체 합이 3이니까 루트 3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면간 거리를 저희가 그 면 정보를 저희가 밀러 인덱스로 정의한 면 정보를 다 넣으면은 다 구할 수 있고 그 특정 면 100과 뭐 111 사이의 각도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과전자 현미경 분석학 투과전자 현미경 분석인데 이건 면간거리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분석학에서 발췌한 표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책 말고도 인터넷에서도 바로 이 명간거리를 ABC, 알파벳, 감마, HKL을 대입하면 다 구할 수 있더라고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큐빅, 테트라고날, 헥사고날에 대한 디스페이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러한 면을 어떻게 XRD에서 보는가이죠. 제가 다시 JCPDS로 돌아옵시다. JCPDS 카드를 보면은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이 JCPDS는 CUK-알파라는 엑스레이 선을 해주었다. 그래 엑스레이의 람다 값은 1.54 옹스트롬이다. 즉 0.15 나노미터이다. 즉 이게 뭐냐면 엑스레이 파장이 0.15 나노미터인 거예요. 그런데 이 0.15 나노미터란 이 0.15 나노미터 대역이 굉장히 그 명간 거리와 유사합니다. 명간 거리가 보통 0.3에서 0.1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보통 결정 구조, 그러니까 그 세라믹에서의 격자의 결정 구조는 다 이게 보통 3옴스트롱, 5옴스트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빛들이 여기 이런 거와 딱 만나게 되면은 반응을 되게 잘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진 효과랑 비슷하다고 했죠. 여기서 어떤 공진이냐? 이제 저희가 제일 잘 아는 TD 사이즈 센터는 n 람다, 즉 브래그 이퀘이션의 식을 보시면은 특정한 면에 D의 그 연관 거리를 갖는 특정한 면에 그 파장이 람다인 게 쥐어졌을 때 얘가 이렇게 반사를 했을 때 그 반사된 값들 그 빛들끼리 서로 중첩이 되면은 얘네들이 다 중첩이 돼가지고 굉장히 강한 빛을 내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빛을 내요.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튀겼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중첩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좀 반파장이 좀 더디게 간다든가 하면 상쇄가 되고 그럼 없어져요. 어떤 거는 세게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세게 나오는 빛으로부터 이게 지금 산란이 잘 되는구나 하면은 이게 그 면이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으로 2D 사인 세타는 n 람다 해서 요만큼 벌어지는 게 요 크기와 요 크기의 합 2D 그러니까 D 사인 세타 두 개, 그러니까 2D 사인 세타는 m 람다만큼의 파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들어올 때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게 중첩이 안 되는데 상쇄가 되든지 아니면 뭐 부분 중첩되든 돼 가지고 빛이 세지 않은데 딱 이 순간 이 특정 각도로 들어올 때 굉장히 밝은 빛을 낸다. 그러면은 그때 딱 시그널이 굉장히 강하니까 저희가 쉽게 검출을 할 수가 있고 그 세타 값을 우리가 알고 람다 값을 우리가 이미 주어졌으니까 D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JCPS 카드를 보시면은 이제 각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도에 따라서 그 면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죠. 이미 분석을 다 해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2D 세타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엑스레이를 찍을 때 XRD를 찍을 때 이렇게 샘플이 이렇게 세타로 들어왔을 때 반사를 해서 디텍터로 검출을 하는데 이 디텍터가 움직인 거리가 얘는 소스는 안 움직이거든요. 보통 움직이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안 움직이고 고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각도가 2세타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세타인데 이제 2세타라고 이제 보통을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2세타로 D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다시 2로 나눠서 15도로 계산한 다음에 여기 넣고 람다 넣으면은 D 값이 나오죠. XRD로 픽을 얻었다. 그럼 픽 포지션이 뭐다? 결국에는 D 스페이싱이다. 면간거리. 그리고 그 면간거리는 각 면마다 다르니까 이 면은 어떤 면이다, 어떤 면이다를 다 인덱싱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하나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저희가 XRD 패턴을 찍으면은 이게 면간거리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왜 면마다 다 픽 인텐시티가 다르게 나오죠?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좀 더 복잡한 다양한 뭐 스트럭처럴 팩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그거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가장 단순하게는 111면이 밀도가 200면보다 많아서 그래요. 제가 아까 이퀴밸런트 플레인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111. 그러니까 111면과 등가이면은 다 그 D값이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여기에 중첩이 되는 거예요. 이 세타 값에. 근데 큐빅을 예로 들어보면은
이 100면은 이퀴밸런트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111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이 꼭지점 3개를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면이 이 한 결정 내에 존재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 인텐시티가 결국에는 이 면의 상대적인 밀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 면 중에 사라지는 면이 있는데 그 면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정면에 따른 이제 인텐시티가 있을 때 그 인텐시티가 원래 이제 면의 밀도가 다르니까 그 밀도에 따라 딱 정해지는데 그 인텐시티가 X를 찍어봤을 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정의 배열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폴리크리스탈이나 파우더의 경우에는 이렇게 랜덤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당연히 면 밀도가 한 결정에서의 면 밀도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결정인 경우에는 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특정 면들만 나오겠죠. XRD 빛에 의해서. 다른 면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특정 면만 인텐시티가 굉장히 높고 나머지 면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XRD 패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단결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인텐시티가 이 정도여야 되는데 얘만 이렇게 크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뭔가 결정이 배열되어 있구나 라를 파악할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단결정은 아니지만 결정이 어느 정도 그 방향으로 많이 있어서 이 인텐시티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면 이제 다결정에서 등방성, 원래 이제 한 결정의 인텐시티 밀도를 따르게 되는 거죠. 보통 파우더들이 이렇게 되고 폴리크리스탈이 이렇게 다결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러한 결정면들을 이렇게 다르게 XRD 인텐시티가 다르게 나와서 결정면을 분석한 사례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티녹사이드 나노 벨트 위에 같은 결정 구조, 그러니까 이제 루타일 결정 구조인데 같은 결정 구조를 갖는 VO2 나노라드를 성장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XRD를 분석해 봤을 때 이 VO2 나노라드가 유독 원래는 이렇게 픽 인텐시티가 나와야 되는데 랜덤이라면 이 100 방향만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죠. 이 VO2 나노라드는 101면이 많다. 왜 많을까? 티녹사이드 101면이 여기인데 101면을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101로 프리폴드 오리엔테이션 된 VO2 나노라드였다 라고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파우더인데요. 파우더면은 보통은 다 랜덤이니까 랜덤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만든 파우더는 나노 시트 파우더였습니다. 001 면이 그러니까 바나듐 나이오베이트라는 나노 시트였는데 제가 TM으로 봤을 때 이 나노 시트가 있으면은 요 C축 이 면이 001 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001 면이 다른 면들, 요런 면들이나 요런 면들에 비해 없잖아요. 얇으니까 없으니까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103 이렇게 브로드해야 되는, 그러니까 되게 샤프해야 되는, 많이 나와야 되는 면이 나오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203도 안 나오고 213도 안 나오고 이렇게 3과 관련된 픽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유는 검출이 안 되고 검출이 안 되는 건 이 나노 시트 이쪽 면이 이제 이 플레인 면이 001 면이겠구나 라고 유출할 수 있죠. 물론 이제 XRD만으로 분석한 건 아니고 TM까지 같이 분석을 수행해서 이제 알아낸 거긴 합니다. 이제 나노 시트의 경우에는 픽 시프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픽 인텐시티로는 결정면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은 기존에 이제 벌크 대비 픽이 시프트 했다라는 거는 디스페이싱이 변했다는 얘기죠. 001면이 디스페이싱이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왜요? 나노 시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쪽으로 형성된 면에 비해서 이쪽으로는 좀 자유롭죠. 그러니까 세타 값이 커졌다. 세타 값이 커졌다는 거는 이제 ED 세타는 n 람다에서 n 람다가 컨스턴트니까 세타 값이 커지면은 D 값은 작아지는 거죠. 시트의 001면 쪽의 D 값이 작아졌구나 라고 유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막공학을 하던가 또는 이제 반도체를 하게 되면 에피택시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에피택시라는 말은 단결정 기판 위에 과 방막이 그 단결정 기판의 레틱스에 맞춰서 자란다라는 개념을 이제 에피택시라고 합니다. 당연히 싱글 크리스탈이겠죠? 싱글 크리스탈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딱 그 XRD의 세타 값에 맞는 디스페이싱은 굉장히 잘 보이는데 그 세타 값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 기울어진 경우에는 이 세타가 아무리 변해도 요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쵸? 얘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변하더라도 요 면이랑 맞출 수가 없죠. 요 면은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0면, 200면 이런 거는 쭉 나오지만 나머지 면들은 나오지가 않죠. 즉 싱글 크리스탈린 픽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에피택시를 분석할 때 중요한 또 봐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즉 이제 플레인 면에 따른 에피택시인데요. 저희가 XRD로 이제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아웃 오브 에피택시, 즉 그 아웃 오브 플레인 방향으로 에피텍셜이 형성이 됐다는 거는 이제 XRD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방막이 단순히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인 면만 일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인 면도 일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 플레인의 에피텍셜을 하더라도 인플레인은 둘 중에 하나로 갈립니다. 인플레인도 이렇게 면이 일치하게 자랐다든가 아니면은 인플레인이 이렇게 면이 불일치하게 자랐다든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XRD를 원래는 세타 투 세타로 해서 XRD의 이제 디텍터 각도를 10편은 고정시키고 디텍터 각도를 변화시켜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투 세타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이 기편에서의 눕힌 방향, 요 면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옆면을 보려면 단순히 옆면으로 옆으로 회전시키면 돼요. 즉, 요 축으로 해가지고 10편을 이렇게 하면은 인플레인에 대한 면들의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파이스캔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스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스캔을 얻을 때 저희는 세타 투 세타 이 각도는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보통 이제 아로 플레인 방향으로 찍을 때는 세타 투 세타를 변화시키잖아요. 이번엔 고정을 하는 거예요. 고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 세타 투 세타에 맞는 디스페이싱을 갖는 면만 검출이 되겠죠. 예를 들어 400면이다. 세타 투 세타를 400의 디스페이싱에 맞춰서 딱 고정을 해놓고 이 400면을 스캔하겠다 해서 요걸 각도를 바꿔요. 그러면은 어떤 각도에서 딱 400면이 많이 검출돼요. 그리고 또 얘를 한참 돌리다가 120도 뒤에 또 검출돼요. 또 120도에 또 검출돼요. 이런 경우 인플레인도 에피택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400면이 아니라 220면에 맞춰서 디스페이싱 설정을 해요. 그러면은 세타 값이 설정이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파이 스캔을 돌렸을 때 픽이 3폴드로 나왔다 라고 하면은 얘는 에 대해서 3폴드다. 그런데 이 큐빅이 아웃 오브 플레인 찍었을 때 111면으로 배양됐다 하면은 111면으로 배양됐는데 3폴드다. 그러면은 인플레인트 에피텍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0으로 에피텍시하게 성장한 큐빅 스트럭처가 있었는데 400이나 111 픽이 투폴드였다. 그럼 얘도 인플레인 에피텍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저희가 112면으로 성장했을 때 결정 구조에서 이제 큐빅을 그려봅시다. 112면 요거잖아요. 112면 요건데 그거 대비 100면, 여기 100면이니까 100면 여기죠. 그러면 이 111면이 이제 이 방막에서 이제 이 111면이 이렇게 이 방막 아로 플레인의 직각의 면이라고 했을 때 이 100면이나 010면이나 001면은 특정 방향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1면에서 100면 여기 나왔다. 그러면 010면은 무조건 90도. 근데 이제 그 스테레오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120도에서 각도로 나오게 돼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세 축이잖아요. 3폴드잖아요. 그러니까 120도에 떼서 나오게 되고 또
다시 또 120도 뛰어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112면으로 배열됐는데 이게 다 112면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 어떤 면은 얘는 이렇게 111인데 얘는 이제 다른 111이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인 쪽으로는 면이 다르다. 그러면은 100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오고 막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딱 120도 간격으로 나왔으니까 아 얘는 인플레인 앱티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이제 100만 그런 게 아니라 220도 해봤더니 220은 이제 110 패밀리잖아요. 큐빅에서. 그러면 110 해봤더니 그 110, 01, 101, 011 이렇게 다 패밀리족이죠. 패밀리 플레인이죠. 그 패밀리 플레인이 또 세 축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진짜 세 축에 나왔다. 그러니까 딱 이런 결정 방향이 이렇게 성장한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10으로 에피텍셜하게 성장한 큐빅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 400면을 찍었더니 투폴드다. 그럼 실제 투폴드냐? 투폴드죠. 110면이 이제 딱 정중앙에 누워있는 경우에 투폴드고 111면도 투폴드다. 그러니까 얘도 인플레인 에피텍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방막을 찍었는데 특정 한 면의 픽만 나왔고 그러면 이제 싱글 크리스탈이고 에피텍셜인데 그러면은 인플레인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인플레인이 파이 스캔 찍었을 때 이제 진짜 인플레인도 에피텍시하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분석하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파이 스캔 찍었을 때 그 폴드, 3폴드, 2폴드 이렇게 나오지 않고 복잡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즉 인플레인 에피텍시가 아니다. 그러면은 폴 피겨를 찍어야 합니다. 폴 피겨는 무엇이냐? 아까 이제 세타는 고정하고 파이를 바꿨잖아요. 이번에 세타를 고정하고 파이 플러스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카이라고 하나요? 이 축도 회전을 시킵니다. 즉 두 개 다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겠다는 거죠. 폴 피겨는 한 번 찍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샘플 요거는 고정시키지만 이 축의 각도에서 요만큼 한 바퀴 다 돌리고 다시 요거 각도를 바꾼 다음에 또 한 바퀴 다 돌리고 해가지고 이 특정 이 축에서의 각도에 따른 파이 스캔을 다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얻어야 되니까 오래 걸리겠죠. 그때 이제 111면의 세타를 맞추고 찍었을 때 111면이 가운데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112면으로 그 에피텍셜하게 아웃 오브 플레인은 성장했구나. 112면이 가운데 많으니까. 그런데 그 112면이 여기서는 원래는 점으로 이제 폴드로 나와야 되는데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인플레인 쪽에서는 112면이 랜덤하게 있구나. 즉 인플레인은 에피텍시가 아니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112면은 이제 봤으니까 다른 면을 봐서 200면을 봤을 때 200면은 가운데는 없어요. 즉 200면으로 오리엔테이션 된 게 아니죠. 112면으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웃 오브 플레인은 이제 그러니까 112로 된 건데 옆면이 200이 또 많아요.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인은 에피텍시가 아니구나 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반면 정말 에피텍시로 나온다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면과 200면에서 찍은 건데 200면에서 이제 딱 여기만 나왔어요. 그리고 90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딱 큐빅인데 그렇게 나온 거죠. 지금 큐빅인데 이런 큐빅이 쭈루룩 배열돼 있으니까 200면 다 여기 가운데서 나오고 90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면들은 이렇게 90도 떨어진 거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으로 또는 001로 성장한 방막인데 그거에 111면을 찍으면은 이만큼 각도에서 딱 포폴드로 나와요. 100에서 111은 포폴드거든요. 그러면은 이면 인플레인도 배열돼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스테레오그래피랑 폴 피겨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3차원 이제 공간적으로 좀 감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파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100으로 이렇게 RO 플레인 방향이 100으로 배열되어 있는 큐빅 크리스탈이다 라고 하면은 100은 이렇게 2면 이렇게 되니까 요 면은 여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은 여기가 90도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100으로 배열된 거에 우리가 110을 세타를 맞추고 찍는다 하면은 그 111과 100 이루는 각도가 있죠?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4개로 배열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이미 해놨어요. 그리고 110에 110을 찍고 싶다 하면은 110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90도, 이 100과 90도를 이루니까 90도 쪽에서 나오고 101 또는 110이 있겠죠? 어떤 거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약간의 이면과 특정 각도를 이루고 있는 45도를 이루고 있는 이런 면이 있겠죠? 이런 면은 여기서 나오겠죠. 이게 이제 110으로 배열된 크리스탈이고, 만약에 111 면이 이제 그 아로우 플레인 방향으로 배열된 크리스탈이다. 그러면 반대로 111 면이 이쪽이니까 거기에 따른 100이 이렇게 3개 54.7도에서 이렇게 3폴드로 나오겠고, 111은 당연히 가운데서 나오고, 이런 111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111도 있어요. 어떤 111이 있을 수 있죠? 이 두 개는 같지만 요렇게 연결한 111은 여기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그 111과 110도 각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이런 싱글 크리스탈, 그리고 이제 싱글 크리스탈에 따른 그 XRD의 이런 점, 그러니까 이제 패턴도 아니죠. 얘는 어떤 패턴도 아니고 이런 점들인데, 이런 것들을 왜 굳이 설명했냐? 실은 이제 뒤에서 TM을 다룰 텐데, TM에서는 이런 결정 방향에 따른 이런 점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파우더만 하는데 그냥 XRD 패턴은 그냥 JCP 테스트만 읽고 끝나면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TM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TM은 나노로 보기 때문에 나노 입자 하나하나가 다 싱글 크리스탈이에요. 그러면 그 싱글 크리스탈에 따른 저희가 격자 방향, 결정면 방향과 그에 따른 패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RD에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잡고 이제 TM으로 넘어가겠습니다.